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개인 일정이 바쁜 것도 있고, 뭐 또 개인 다른 문제 때문에 촬영 못했고, 다음 주에도 올 초에 바쁘거든요. 초반 주초에. 그래서 목금 정도 돼야만 아마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주 주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가가 세차게 밀려 올라가면서 미국장이 전날 빠진 거를 커버했거든요. 전날 조금 밀리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추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쌍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장 자체는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고, 일단은 실적 시즌이 거의 절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10일부터 나온 것들을 쭉 보면, 10월 10일부터죠. 쭉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이제 실적 예측치보다 덜 나온 거죠. 이제 녹색이 잘 나온 거고, 초반부에는 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더니 이제 좀 넘어가면서 실적이 괜찮은 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 쪽의 반응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치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게 4, 3분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4, 4분기 되면서부터는 이 실적이 꺾이는 뭐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패턴하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움직임이 봉이 크잖아요. 이게 여기는 장대 양봉, 여기 약간 음봉, 여기 양봉, 여기 음봉.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밑으로 개파락을 하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 이 방향성 타진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주 쪽은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도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대책이 깨졌습니다. 6%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한쪽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타진하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추세가 위로 올라가던 밑으로 내려가던 그 추세의 강도가 그렇게 지금 세게 이슈가 발생할 건 없는데, 그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영국이 감세 조치를 하면서 금융시장을 흔들렸던 것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장 자금 경색이 왔죠. 그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이슈가 발생해서 금융시장을 세차게 밀어낼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향을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누그러질 거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위로, 반대로 경제가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빠를 것이다라고,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시장이 조정을 받는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냐?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런 투자자의 반응이 반대로 뒤집히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를 떠받쳐야 되는데, 그 경제지표를 떠받칠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표가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가면서 점점점 낮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실제 생산, 투자, 고용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그걸 떠받칠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안 좋은 게 금리 인상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것이 투자자의 심리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이슈가 돌아서면, 시장에는 참 안 좋은 거죠. 그걸 커버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거꾸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떠받치는 행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뭐 연준 이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에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는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의 움직임하고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세차게 그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느냐, 이 두 가지예요. 실제로는 내릴지 안 내릴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는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인상한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황으로 가고,
지표가 안 좋은 것이 추세적으로 강화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기준금리 내리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면 뭐 내년도 하반기 한 3, 4분기부터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중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어떤 뭐 금융시장을 뒤흔들거나 이런 그런 이슈 때문에 세차게 주식시장이 아래로 흔들려 내려가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를 보면 11월 2일 날 0.75로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3.25까지 가 있죠. 3.0에서 0.75에서 3.75에서 4.0까지 갈 거라는 강력한 생각들이 대부분이고요. 12월 달에 가서도 여기 보시면 0.5를 올리거나 혹은 0.75를 올리거나 이쪽에 양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0.5, 75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0.5를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 0.75를 12월 달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을 세차게 짓누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 좋은 시나리오였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좋은 시나리오였다면 6월 달에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다가 이게 8월 달에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때도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져 나오면서 이거 추세를 더 타고 올라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더 타고 올라가고 그게 이제 한 10월께쯤, 지금쯤 되면 털고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이제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기대치보다 CPI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밑으로 밀렸죠. 그리고 다시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반응, 인상 속도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주식시장을 밀어올리긴 하지만, 문제는 그 이슈가 안 좋은 쪽으로 뒤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이게 올라가는 강도를 멈추고 슬슬 흘러내려가게 될 건데, 그게 언제인지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0월 말 정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11월 초 연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어떤 액션을 결정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특별히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이슈가 현재는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뭐 일어난 게 없고, 영국 쪽에서 감세 조치를 한번 일어난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들의 조짐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 파산과 그 다음에 상업 관련 이제 사업자들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 파산 속도가 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그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거예요. 잠시만요. 요 데이터를 찾느라고 잠깐 세웠는데요. 지금 4분기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1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9월, 10월, 11월 1일 날 분기당 발표하니까 11월 날 발표될 수 있어서 이게 대출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심사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용 팽창이 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자금 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경기 사이클의 순환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돈 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 때 그 은행들이 얼마나 그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강화 기준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도 11월 2일 날 뭔가 연준에서 발표 나오는 게 큰 이슈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추세를 계속 밀어 올리겠느냐,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냥 일정 부분을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려갈 때 잠깐 포지션을 줄인 거 이외에 지금은 이제 눈치 보기를 조금 더 하겠다, 요쯤에 한번 포지션을 이게 떨어지면서 이때 제롬 파월 연준 때문에 요때 한번 포지션을 줄였었죠. 지금 보고 있는데 4천선까지 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